밤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문정아는 부엌 불을 끄고 젖은 손을 닦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방병원이라는 낯선 번호였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뇌졸중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수건을 떨어뜨리고 신발장으로 달렸습니다. 가방엔 신분증과 지갑, 충전기 하나만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금세 낯설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쳤습니다. 정화는 내내 방향 지시등 소리만 들었습니다. 라디오는 꺼둔 채였습니다. 마음속에선 수천 번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해요. 병원 앞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약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푸른 조명이 벽과 바닥을 비추며 차갑게 번졌습니다.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오른쪽 마비가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튜브가 입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조심히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은 정화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쓴 향이 났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결혼식 날의 남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하루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시간을 알렸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떠날 때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긴 밤이 끝나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숨소리가 이어진다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약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살아있다는 그 한 가지가 그녀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온기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를 붙잡고 다시 남편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실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의식은 또렷해졌고 간호사의 도움 없이도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자주 멈췄습니다. 손끝이 마르고 어깨가 굳어갔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체위 변경을 하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정리하며 시간은 흘렀습니다. 밤이면 병실 불빛 아래서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누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불편함을 느끼면 곧장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짧은 지시가 많아졌습니다. 물 좀, 입을 펴, 조용히 해. 정화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간병인 안 쓰나?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돌볼 거예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불편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손가락을 펴고 접는 연습을 도왔습니다. 오른손을 잡은 채 세 번쯤 움직이면 손바닥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면 남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남편은 어딘가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화는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운동량과 약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글씨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피로가 손끝에 고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 일만큼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 이러다 당신 몸 버려. 괜찮아요. 다 나을 거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그 말은 짧았지만 정화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공간에 여러 환자들이 서 있거나 걸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곁에 서서 보조기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흔들릴 때마다 팔로 지탱했습니다.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몇 걸음 걷더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에 재빨리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죽 대신 부드러운 밥을 준비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남편의 입 앞에 내밀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맛 없어. 조금만 드세요. 약 드셔야죠. 남편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됐다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정화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남편은 스스로 옷을 챙겼습니다. 정화가 옷을 다리려 하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해. 그 한마디에 정화는 가만히 섰습니다. 손끝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조기 없이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화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기쁨 대신 냉담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정화는 이불을 펴고 남편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잠들기 전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안도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엔 피곤함보다 다른 무언가가 스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이 멀리 줄지어 보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마음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을 살려냈지만 그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퇴원 후 2달이 지났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 박영진은 재활운동을 꾸준히 했고 어느새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식단을 조절하고 약을 챙기며 남편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표정이었고 시선은 멀리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엔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국은 식었고 밥은 반쯤 남았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같이 갈까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갈게. 정화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어깨 너머로 시계가 보였습니다.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만이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오전 내내 정화는 빨래를 널며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정화는 우연히 병원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남편이 일찍 퇴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구두굽이 현관 바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선 뭐라던가요?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의 말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재활치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젊고 단정한 말투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정도 늘 병원으로 시작해 병원으로 끝났습니다. 정화는 의심보다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랬듯 다른 누군가가 그의 곁을 돌보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정화는 의도치 않게 화면을 보았습니다. 서연 씨 내일도 뵐게요. 그 한 줄이 마음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정화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평소처럼 남편의 옷을 다렸습니다. 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점심 그곳에서 낯선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손에서 다리미가 멈췄습니다. 기계의 열기가 식어가며 철판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땠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점심? 그곳에서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한 소리 그만해. 괜히 의심하지 말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화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마음속에서 여러 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어. 지금 흔들리면 안 돼. 그러나 새벽녘 그녀는 알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해가 뜨자 남편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섰습니다. 정화는 현관문이 닫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자리에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얼굴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마치자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들르세요? 응, 잠깐.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화는 천천히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내린 정화는 카페 창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자주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커피를 올려두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젊은 여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정화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훨씬 좋아 보이세요. 얼굴색도 많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덕분이에요. 다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준 덕이죠.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정화의 가슴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말끝마다 붙은 덕분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남편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자 정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바람을 맞았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지워가고 있구나. 그날 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켰고 식탁 위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식사 도중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 쪽 일이 많아서 좀 바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건강 챙기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정화는 조심스레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대전화 옆에 두었던 작은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원장님.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정화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어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준비를 시작한다. 며칠 후 정화는 남편의 병원 근처에서 서연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던 사진, 손을 잡고 있던 사진, 그 모든 것이 이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살겠죠. 그러나 눈빛엔 눈물이 아닌 단단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닫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젠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방 문틈으로 TV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화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빛이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그 말은 희미했지만 오랜 어둠을 뚫는 첫 불빛 같았습니다. 정화는 남편이 잠든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속 이름 그리고 병원 카페에서 보았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커튼을 걷었습니다. 어둠 속 아파트 불빛이 점처럼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 병원 사람들하고. 정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그날 오후 병원 앞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러나 이번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에 새기듯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옷장에서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눈을 맞추고 있었죠. 정화는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는 말을 남기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화는 식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위 먼지를 털어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전부였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일부도 아니었나 봐요. 그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남편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카페 시향 2잔.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명확했습니다. 정화는 영수증을 천천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자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화는 평소처럼 남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나서기 전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인생을 새로 살고 싶다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돌보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봄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도 아주 작지만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입원했던 재활센터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벽면엔 환자 회복 사진전이라는 작은 전시가 열려 있었어요. 정화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걷기 연습을 하며 웃는 모습이었죠. 그 옆엔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치료사 이서연. 그 순간 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두고 이미 떠났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화는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 문을 닫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 첫 월급으로 남편이 사준 머플러, 손편지 한 장.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려놓을 때예요. 며칠 뒤 정화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신문을 내렸습니다. 뭐? 당신 다른 사람이 생겼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화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인생은 이제 당신이 사세요. 대신 내 인생은 내가 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거실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오랜 세월 한 집에 살았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자 남편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화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끓여 머그잔에 따랐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며칠 후 정화는 요양보조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배우며 그녀의 하루는 바쁘게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한성재. 그는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웃음이 잦아졌습니다. 정화는 어느 날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게 내 버릇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돌봄을 받는 느낌이에요. 성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죠. 살아야 할 시간. 해질녘 두 사람은 강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살려냈던 날부터 내 인생은 멈춰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걸요.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그녀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